오늘 내일만 지나면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뭐 명절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가족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보내는 게 우리네 설 풍경이죠.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명절 때 특히 이제 설 때는 네. 민족 대이동 이런 게 신문에 헤드라인 되고 했거든요. 네. 언제부터 그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귀성, 귀향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 이제 떠나왔다는 거잖아요. 아하. 네, 고향이랑 이제 내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야 이제 귀향을 하는 건데 그 이동 자체야 1920년대, 30년대부터 있었지만요. 그 명절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거는 고도성장기 1960년대, 70년대로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산업화를 하면서 또 일자리가 도시에 많이 생겼었고 네. 또 저고가 정책으로 이제 농촌에서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촌 향도가 굉장히 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사실 삶의 질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도시에 있는 것보다 고향에 있는 것 자체가 훨씬 나았기 때문에 이 이촌 향도로 떠나왔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이제 좀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게 1990년대잖아요. 네. 그 시절 뉴스 보면은 뭐 고속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었어요. 예. 명절에. 맞습니다. 지금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귀성길, 귀경길은 제일 장거리인 서울, 부산, 뭐 서울, 광주 뭐 이 정도가 7시간에서 8시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막힐 때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단축된 시간입니다. 네. 1994년 연합뉴스를 보면요. 서울에서 부산 간에 한 16시간 걸린다고 예측을 했어요. 94년에 16시간. 네, 거의 30년 만에 절반이 됐는데요. 그때는 뭐 주차장이 된 고속도로에서 이제 밥을 지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밥 지어 먹어요? 예. 그래서 뭐 고속도로가 개통이 네. 되고 KTX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이 발달을 한 덕분도 있지만 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사실 지금은 역귀성도 굉장히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10년간 한 2배 정도 역귀성 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되게 가속화가 돼가지고 2018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역귀성 상품을 보면 바로 전해 2017년에 비해 이용객이 한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교통편도 좋아졌고 굳이 꼭 고향으로 안 가고 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셔도 된다라는 인식도 네, 이제 또 많이 달라졌고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는 기차나 뭐 버스, 비행기 예약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네. 예전에는 진짜 거기 달려가서 줄 서서 사야 됐잖아요. 맞아요. 저 원조 오픈런. 오픈런. 예, 당연히 이제 현장 예매를 하는데요. 이 사전 판매가 보통 열흘에서 일주일 전에 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명절 때는요. 근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 현장에서 직접 사람이 끊어줘야 하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 열면은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시간상. 그래서 이제 명절 때는 한 달 전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주요 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은 거의 뭐 발을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네. 역사 바깥에까지 줄이 막 늘어서고 했다고 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대합실에서 완전히 밤을 새는 사람도 있고 또 건물 바깥에는 안표상도 많고 그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전화 예매가 가능해져가지고요. 조금 나아졌다가 전화 예매. 네, 이제 현장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입석표 정도가 있는 거죠. 서서 가는 사람 16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8시간 이상 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가야죠. 고향이니까. 네. 무궁화호 타고 한 10시간 가까이 서서라도 가야죠. 지금처럼 음력 설이 공휴일로 지정된 게 이게 오래되질 않았다고요? 네, 생각보다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 신정, 구정 이 말이 아직도 익숙한데요. 조금 그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네, 그래서 듣고 자랐으니까 그게 익숙한데 이거는 이제 1988년까지만 공식적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네. 근데 애초에 그 신정, 구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 자체가 이제 그 음력설, 지금 우리 설이 공휴일이 지정이 안 돼 있었다가 나중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 문화를 좀 바꾸려다가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력설 자체는 일제강점기 때 이미 공휴일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은
너무 구식이다 이런 인식을 일제 강점기 때 심었던 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사실은 근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신정 이제 그 새해 첫날 1월 1일을 공식 명절로 삼았고요. 1980년대에는 아예 그 음력설은 공휴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 가장 큰 사례이기는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음력설을 지내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냥 1989년부터는 다시 음력 1월 1일이 설날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옛날 말인데요. 이 농자천하 지대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농본국이 우리나라는 농본국이기 때문에 추석이랑 이제 그 음력설을 가장 큰 명절로 지내야 되는데 추석은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고 음력설은 맹춘이라고 이론상 봄이 시작되는 날,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게 종무식, 시무식 같은 느낌으로 이때 반드시 우리는 명절을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명절을 돌려달라. 이런 기사도 항상 실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1월 1일이 양력으로 이제 새해 시작되는 네.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도 설 뭔가 가족과 함께하고 고향에 간 그런 느낌은 1월 1일은 안 나죠. 네. 잘. 그리고 또 하나 명절 상여금도 나옵니다. 네. 예전에 이거 떡값이라고 불렀거든요. 맞아요. 이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저도 이게 도대체 왜 떡값인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네. 사실 좀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에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공무원 연봉은 사실 뭐 높은 편은 아닌데요. 네. 그때는 더더욱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명절을 조금 지낼 수 있도록 매년 2차례 상여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 상여금 이름이 봉급 명세서에 이제 그때는 봉투나 아니면 종이에 이렇게 명세서가 적혀서 나왔었잖아요. 노란 봉투. 네, 이게 반드시 사실 명세서를 주게 돼 있는데 노동법상으로 이제 여기에 이 떡값이 이 상여금이 효도비라는 명목으로 사실 들어와 있었습니다. 효도비. 네, 그래서 명절에 주는 상여금이기도 하고 우리 또 명절에 떡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떡국 먹듯이 이제 떡을 주는데 떡방학 딱 방앗간에 떡을 찌으면 딱 알맞은 정도인 거예요. 이 효도비가. 그래서 떡값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떡을 맞출 수 있는 가격 정도. 네, 이제 상여금 자체는 사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업에서부터 시작된 풍습인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고용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정기 상여금은. 그래서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귀성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여금을 주고 이게 효도비라는 명목으로 나갔는데 딱 떡을 찌어서 명절을 세기에 알맞은 금액이어서 떡값이라고 불렸던 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단어입니다. 또 명절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욕탕 다녀와야 되거든요. 이거 뭐 목욕재개라고도 하는데 네. 진짜 왜 그렇게 명절 때 목욕탕을 갔을까? 지금도 그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어릴 그랬는데.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있는 대중 목욕탕을 갔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이제 명절 때는 꼭 가야 됐었고. 저는 이제 가족 그 명절 때 모이면 예. 그 온천 여행을 가는 그게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널리 퍼진 풍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제게. 예, 그래서 만나기 전에 이제 각자 하기도 하고 만나서 대중목욕탕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풍습이 있는데 그때 지금 온양 온천이 지금은 조금 쇠퇴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발전했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근처에 이런 풍습 때문에 설빔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깔끔한 그거를 하기도 깔끔하게 이제 위생을 좀 유지해야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상하수도가 완비된 게 1990년대 초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온수 나오는 목욕탕에 가서 씻고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명절은 정말 온 친척들을 만나는 날이니까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깨끗이 목욕재개를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죠. 최경미님이 새신이라고 알려주셨네요. 그 때 미는 걸 새신이라고 하셨죠. 이상목님이 80년대 설에는 외가에 가서 할머니가 초가지 화롯불에 떡 구워주시고 그리고 본가에 가서 세배하고 따로따로 설을 2번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신정 구정 이렇게 나눠서 보내셨다고. 야, 재밌습니다. 그 떡 구워 먹는 거 정말 맛있죠. 가래떡 이런 거. 근데 그 목욕탕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1358님이 요즘은 목욕탕 대신에 미용실을 가는 것 같아요. 이발도 좀 하고. 근데 명절에 하도 많이 목욕탕을 가서 이거를 나라에서 감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몰리면 항상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목욕탕 요금이 많이 올랐나 봐요. 네, 1960년대까지는 목욕탕 요금은 사실 정부가 정해주는 어떤 필수품이었습니다. 위생시설로서의 역할이 좀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위생 공공재였죠. 그래서 지금 마치 의료수가 정하듯이 이제 심평을 해서 뭐 정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정하듯이 정부가 목욕탕 요금을 좀 챙겼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아직 관치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도 성장기니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이제 물가가 인상되는 거, 특히 생활요금이 인상되는 걸 막는 게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좀 막아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면요, 이 물가 단속을 하면서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인상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게 허가제였어 네. 사실상. 그래서 물가에서 목욕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정부가 목욕요금을 동결을 했는데 목욕탕이 어기고 목욕요금을 조금 인상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행정지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질 검사라든지 위생 점검을 불시에 이제 나가가지고 말 안 들었지 이렇게. 예, 사실 이게 완벽하게 관리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뭐 물론 완벽하게 관리해서 피해 나가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게 그러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핑계로 이제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굉장히 불이익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상하수도가 갖춰지면서 조금 이제 자율화가 됐죠. 예, 자율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쟁이 되면서 이 대중목욕탕이 찜질방으로 변화하는 이제 그런 그 문화도 생기게 됩니다. 80년대까지는 목욕탕 요금 함부로 올리면 수질 검사, 위생 점검 나가고 거의 네. 뭐 보복성 행정 펼치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 당시에는 설 당일에는 뭘 했을까요? 또 사람들 모이고 하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좀 달랐다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네. 요리하고 제사 준비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어서 뭐 어른들이 명절 때 특히 뭐를 한다고 놀이 문화가 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 사실 이제 고스톱을 많이 쳤죠. 네, 화투를 쳤는데 이제 기사를 보면 그때도 재밌는 게 있는 게 명절 때 고스톱만 치는 어른들 미워요.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가정에서 이제 노름은 하지 항상 뉴스에 맙시다. 나왔었어요. 예, 이런 기사는 항상 좀 쏟아졌었죠. 근데 맞아요. 아이들은 민속놀이 하고요. 그 친척들 모여가지고 그때는 사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촌, 모이는 사촌.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이들은 뭐 민속놀이 하고 윷놀이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얼음 위에서 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제 썰매 타고. 자료가 많이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윷놀이 하고 네. 연날리기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게임기 잡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세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복 곱게 차려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뭐 미국 같은 데는 할로윈 때 이웃 찾아가서 뭐 사탕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우리 명절에도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이 많고 친척들도 좀 동네에 모여 사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뭘 좀 달라고 했죠. 근데 새해뿐만 아니라 성탄절이나 공휴일마다 좀 이게 똑똑 두들겨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뭐라도 좀 얻어먹고 그쵸.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저희 저축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구정에 그렇게 모은 이제 그 설에 그렇게 모은 세뱃돈을 세뱃돈 저축 조합이라는 걸 또 나라에서 은행마다 또 만들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하는 경우가 좀 미담으로 실려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좀 이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까 가계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쓰였다고 미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세뱃돈을 모아서. 네, 부모님이 쓰신 거죠. 그죠.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번 설 연휴에 세뱃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되게 기대했었는데 처음부터 이 세뱃돈 돈으로 줬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맨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오래된 그러니까 세배 풍습 같은 거는 뭐 기원이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때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돈이 아니라 원래 세찬이라고 해서 세찬? 세찬 엿이나 떡이나 밤이나 과일 같은 거를 줬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화폐 경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936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나 세뱃돈 절값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지 지방은 그런 거 모른다. 이게 좋은 풍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화폐 경제가 도입이 되고 현금 사용에 익숙해진 지역부터 이렇게 변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선물을 주고받다가 약간 상품권이 굉장히 좀 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변해가는 것 요즘엔 같아요. QR 코드 찍어서 용돈 보내주고. 네. 선택권을 좀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데 이게 세뱃돈도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옛날에는 얼마나 줬을까요? 한 60년대부터 한번 볼까요?
1960년대에는 한 10원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10원이면은 60년대에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1963년 신문 연재 동화를 보면은 뭐 환갑이 된 할아버지, 사실 지금은 환갑을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는 환갑을 드신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가 너는 10원이나 받지만 우리 때는 오푼이라는 돈이 있었단다. 뭐 이런 오픈. 이런 예. 세뱃돈으로 10원이나 받다니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연재 동화가 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고도 성장기가 되면서 그 세뱃돈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요. 1970년대에는 100원 정도 10배가 또 오르고요. 1980년대에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게 1982년에 500원짜리 지폐가 동전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화폐 그 동전에서 지폐에서 동전이 되면 또 문화가 확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확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한 중학교 이상은 가야 좀 지폐를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5,000원쯤 됐는데요. 이게 좀 부담이라는 수기가 좀 많이 실립니다. 80년대. 예, 그래서 1970년대 100원인데 80년대 5,000원이 되면은 80년대 굉장한 5,000원이면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09년에 저희도 5만 원권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5만 원권으로 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그때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1995년에는 국민학생들 초등학생 말고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생들이 평균 4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라디오나 흑백 TV를 살 수 있었던 정도. 그러니까 개인이 한 명이 4만 원 준 게 아니라 받은 걸 다 다 합치면. 모아서. 네, 다 합치면 4만 원. 이게 최저임금으로 열흘치 정도 돈이거든요. 적지 않은 수입이었죠. 제가 짭짤한. 초등학생이던 90년대 초반 그때 5,000원짜리 받으면 우와 막 이랬었거든요. 6666님 80년대에는 세뱃돈 1,000원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3만 원은 줘야 하니까 조카가 많은 저희 집은 명절이 되면 적자네요. 그렇죠? 올해는 연휴가 길잖아요. 네. 어떤 풍경이 특히 펼쳐질까요? 올해는 27일이 일단 지금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네. 만약에 31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진짜 최대 9일이나 되는 그렇죠. 정말 긴 휴가인데요. 이게 아마 여행을 가시는 분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국내외로 여행을 이제 가는 분들이 29%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행 계획도 많으시고, 근데 이거를 따져 보면은 국내 여행이 한 87% 정도 되고 네. 해외 여행이 좀 한 10% 넘어가는 12%, 13% 이렇게 돼서 공항이 굉장히 좀 붐빌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은 아마 이 긴 연휴가 막 엄청나게 반갑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5명 중 4명이 연휴 중에 일부 혹은 이제 내내 운영하면서 영업 쉬지 않을 거라고 아이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명절 그래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과거로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